어저께 이재명 대표 후원금이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전부 다 채워졌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기대와 지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저쪽은 내란 세력 관련된 재판들을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지금 직위원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재판에서 그 조사령관이 대통령이 얘기했다,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보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맞다,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윤석열이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윤석열이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증거를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윤석열한테 불리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게 되면 재판부가 일단 이건 보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직위원을 탄핵시켜야 될 이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썰입니다.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직위원 주변 가족들한테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턱없는 그 어떤 년이 50억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썰들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필 또 왜 올까? 오로원가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돌아다니는 게 이 정도면 어떻게든 찌라시는 뭐든 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뭐가 돌고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이상하다는 소리니까. 거기에 대한 주변 조사가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주변인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도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직위원은 진짜로 감옥에 가야죠. 감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장 사회적 매장을 당해야 될 거예요. 아니 나는 다 필요 없고 일단 감옥에 보내고 사회적 매장 가고 일단 감옥 갔다 오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보면 법원 안에서도 완전히 왕따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런 미친 짓을 왜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매일 밤 술을 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무슨 하소연 할 게 뭐가 있나? 지가 풀어. 속았다고, 자기가 뭘 속기는. 검찰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만 들면 저렇게 윤석열 비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모양새로만 보면 저건 매우 합법적인 재판입니다. 왜? 검사도 부당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변호사도 부당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판사 자신도 자기가 저렇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티나게 윤석열은 무죄인데? 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미친 짓 아니야? 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범위 내에서 판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편들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있는데 피고인 자체가 90분 동안 혼자서 얘기를 떠든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세호 왜 50억 안 줘가지고 어제 우리 그 꼴을 만들었어요 법정에서. 세호가 50억만 줬으면 벌금 50만 원이면 끝날 일을 50억 주고 그래야 되겠니?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제도 재판을 갔다 와서 이제 재판정 내부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피고가 어디에 앉는지 너무 잘 알죠. 말이야. 딱 검사 반대편에 말하자면 이 재판장이 보이는 이 재판장의 좌측편에 앉아 있는 게 피고의 자리잖아요. 근데 어제 윤석열은 이 관람석이 있는 피고 정면, 그러니까 재판장 정면에 우리가 앉아서 대기했던 대기석 있잖아요. 두 번째 줄. 네,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은 법원의 첫 번째 줄은 기자들하고 변호사들이 앉는 자리고 두 번째 줄이 기다리는 피고들이 앉는 자리거든요. 네, 기다리는 피고들. 윤석열은 재판 내내 그 두 번째 피고인들 대기석에서 앉아가지고 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나가가지고 문으로 들어가서 그 검사의 맞은편 쪽
거기만 마이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대요. 여기 뭐 한겨레에서 쓴 거. 아, 요쪽에. 네. 아, 앞에 앉아야 앞에 되는데 앉아야 되는데 왜 뒤쪽에 2열에 앉힌 거예요. 변호인들이 하나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앉았다는 겁니다. 박근혜처럼 이렇게 앞에 앉아요. 최순실처럼. 그렇죠. 억울할까 지금. 윤석열 근데 보면서. 윤석열은 이 2열에 앉은 거야. 재판에 도움을 주는 변호인들이나 보조 변호인들이 앉는 저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저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판사의 제재 없이 90분을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들 수가 없는. 그럼 저기서 마이크를 이상하다. 들 수가 없거든요? 이상한데, 뭐지? 그러면 무슨 뭐 단독 리사이트라고 무선 마이크를 주지 않는 이상 저 자리에는 마이크가 없어요. 저 자리에선 발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재판장에 간 거하고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도 봤지만 화면을 볼 때 난 제3자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어떤 무게감, 어떤 부담으로 있는지 잘 몰랐잖아요. 기분 더러워요. 기분이 진짜 더러워요. 정말 재판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죄를 짓지도 않는데 죄인 같은 느낌이 들고 무게에 그 눌린다니까.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를 딱 누구죠? 그 안에 관리하는 경찰관이 막고 앉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맞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거기 서 있는데. 그리고 되게 강압적이에요. 저기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조용히 하셔야 되고 뭐 이러면 휴대폰 괜히, 녹음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요. 막 이러면서. 말대꾸 하시면 안 되고요. 기분 더럽거든요. 근데 얘는 지가 저기서 리사이트를 한 거예요. 90분 동안을. 총 심리가 2시간 120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런 분위기가 절대 형성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이상해요. 심지어 변호인들조차도 저기에 들어오면 되게 조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판사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판사님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손이 앞에 이렇게 되더라고. 판사님이라고 하잖아. 이것 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변호인이 대리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판사가 시켜가지고 이제 뭐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뭔가 피고인이 증인으로 불러나와서 나오는 얘기를 묻는 질문이나 답변을 할 수는 있지만 신문에 답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지가 나서서 마이크를 들고 90분 동안을 떠드는 재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 얘들은 재판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것 자체가 이례적이어도 너무 이례적이에요. 너무 이례적이에요. 심지어는 저기서 나와서 대통령이 그때 분명히 체포하라고 했습니다라는 증언을 채택을 보류한다는 게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아무튼 빨리 지기현 판사를 사법제도 자체가 예,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교체를 하고 처음부터 리셋해서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아따맘마님 말씀처럼 판사 입장 때 일어나라는 것도 더러워야 하셨는데 맞아. 저는 사법부가 그러니까 사실 얘들이 판사도 그렇고 검사 애들도 그렇고 아니 그냥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아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한 애들이잖아. 1개 공무원이잖아. 1개 공무원이란 말에 좀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너무 과도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줘요.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내가 낸 세금으로 네 월급 받는데 임명직 공무원인 경우라고 하면 국민한테 서비스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어떤 행정기관이나 어떤 그 법률 처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권위를 요구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외정시대 때나 우리나라의 판검사 제도가 일본에 의해서 근대적인 판검사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판사가 검사를 전부 다 사실상 통합해서 하고 있던 그 시절에 그 권위가 아니면 어디 이런 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있냐고. 아니 그리고 우리 국가 브랜드는 BTS나 블랙핑크가 올리고 있지. 사실 판검사가 올리고 얘네들은 까먹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어떤 불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진짜 매번 그 법정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 판검사들을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되겠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생활을 조금 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첫 직장이 판사잖아요. 그리고 평생 판사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전문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일반인들의 삶과 너무 괴리된 삶에서 이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과연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지가 저는 늘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인데도 집행유예 때려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판검사 제도를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100% 생각했습니다. 배심원제로 가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국민공개재판을 해가지고 윤석열에 관련한 증언과 이따위 망동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증인들의 증언들을 온 국민이 같이 봐야 돼. 왜냐면 이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5,300만 대한민국 국민 그렇죠. 전체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는 사법부 안에서의 자정자정을 통해 가지고 이딴 식으로 윤석열 내란 재판이 끝나게 두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니까 이제 멕시코가 판사를 국민투표로 뽑는다는 거에 저는 자꾸 마음이 가요. 진짜. 자,